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신미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고 제가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가끔씩 제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받는데 보면 다 방송작가 어떻게 시작했냐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작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 케이스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보면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 방송작가 되는 법이에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5년차 작가고요. 지금은 예능 작가를 하고 있고 처음 시작은 교양으로 시작을 해서 교양 거쳐서 뉴스 거쳐서 예능에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엔간한 포맷은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것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현업에 계신 뭐 선배님이든 동료도 후배든 보고 저거 아닌데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냥 제가 아는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송작가가 되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변하지 않는 불변의 1위는 아카데미. 방송작가 아카데미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일 시작했을 때는 KBS, MBC, SBS 같은 큰 방송 3사 아카데미가 주였고 다른 아카데미는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는 방송업계에서 일하셨던 선배님들이 만든 아카데미가 꽤 많더라고요.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계 취업으로 연계되는 케이스가 정말 거의 9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이우정 작가님도 그렇고 지금 채널 돌리면 방송 3사에서 하는 되게 오래되고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을 메인을 맡으신 작가님들은 아카데미 출신들이 많아요. 거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아카데미 현재는 상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 시작할 때도 방송 작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카데미를 갔었어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 아카데미에서 취업을 연계해주기도 하고 현업에 계신 혹은 이제 일을 그만두셨어도 과거에 이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종사자분들이 강사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보고 그분들한테 방송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일반 작가나 혹은 방송계에 아무것도 연줄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훨씬 더 정보 접근성도 있고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주시기도 하고 혹은 어디에서 이런 구인이 올라온다라는 공고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생으로 이력서를 내더라도 어느 아카데미 몇 기 출신 이게 있으면은 그래도 얘는 기본적인 건 배웠겠네 라는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신입을 뽑는 시즌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MBC랑 KBS 아카데미를 봤는데 1월달 개강을 목표로 지금 신입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기수가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요. 예능은 그 기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기수가 다시 열리거든요. 그 기수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보시고 가서 공부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방송 아카데미 나온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 아카데미를 가면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지 아카데미를 나오면 반드시 취업이 연계된다 이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이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어떤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기관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되게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저는 본 게 학교 선배가 취업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 방송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혹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뭐 아는 사람이나 혹은 건너서 아는 사람이든 방송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떤 팀에 들어가서 방송계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지자면 인맥을 활용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드물면 드무다는 건데, 제가 이 케이스가 왜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문예창작과를 나왔거든요. 저희 학교는 뭐 미디어학과 이런 게 아니었고 정통 문예창작과였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친구들하고 방송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졸업할 시즌 즈음에 저희 친구 하나가 갑자기 방송작가로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규모가 크고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방송작가를 처음 시작하고 내가 경력이 없는데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큰 프로그램에서 일을 시작하는 건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 건데, 그래서 그 친구 갑자기 취업이 됐대서 뭐야 너 갑자기 너 아카데미 나왔어? 아니래.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선배 중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고, 마침 우리 팀에서 신규 작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후배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올 만한 친구가 있을까 하고 학과에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가 학보사 활동도 하고 있었고 대외 활동도 좀 하고 되게 눈에 띄는 학생이어가지고 학과에서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게 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월 달쯤? 2월이 졸업식이었으니까 1월 달쯤에 일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맥으로 꽂아줬다, 이거는 살짝 오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인맥이란 말을 썼지만 이게 이 인맥이라는 게 꽂아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도 결국 이력서가 필요하고 결국 실무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유명한 프로그램 큰데 우리가 모두 아는데 막 우리도 막 태호 가서 일하고 싶고 에그이지 커밍 가서 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잖아. 저도 지금 태호하고 에그이지 커밍 가서 일하고, 그런 데는 내가 뭐 인맥으로 소개받고 뭐 어쩐다 해도 그렇게 인맥으로 아는 사람 소개한다고 치면 나도 있지만 뭐 여기 피디님도 아는 애를 소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한 자리를 놓고 몇 명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몇 명 경쟁 중에서는 내가 1등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실무 능력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방송작가 되는 법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 그냥 생무 베이스인 상태에서 이력서를 써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방송작가가 됐어. 저는 그렇게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일을 얼레벌레 시작해가지고 진짜 좀 부침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존재하는 거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코리아나 사람인의 방송작가, 막내작가 치면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교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올라오는 공고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TV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공고가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올라오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이 스트림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를 봐야 지원을 할 거잖아요. 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이트의 구인구직란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까 2번 케이스로 얘기했던 저보다 일찍 방송작가를 시작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방송작가의 꿈과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 편입도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이트인가 보면 뭐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데 무경력도 가끔 뽑는다고 하니까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약간 학교에 다시 편입을 하거나 혹은 예술대를 다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4살 2월에 정말 당연히 됐다고 믿었던 곳에서 예비 3번을 받아버리고 좌절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내가 1년 더 편입이든 예술대 입시든 준비를 할 것이냐. 근데 난 지금 24살인데 솔직히 24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도 취업시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20대 초반한테 경력을 요구하듯이 15년 전이면은
그때도 막 20대 초중반 이때면은 뭐 네가 뭐 석사 박사를 딸 거 해외로 유학 갔다 오고 아니고서는 너 2년 동안 놀고 뭐 했니?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입을 실패를 하고 맞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복이나 가볼까? 하고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생방송 정보 프로그램이 공고가 뜬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막내 작가를 뽑는데 경력직을 뽑긴 했던 것 같아요. 말은 경력 무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맞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순진무구하게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지원인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지원을 했어요. 진짜 이게 안 됐으면은 저는 그때 아카데미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입시를 계속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스스로 들었고 내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현실 파악을 한 2년 날리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하면 길어져가지고 진짜 심플하게 찔면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된 건데 저랑 같이 면접 봤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 또 떨어진 상태에서 백수로 이제 뭐냐 집에서 밥축 내면서 있었는데 금요일 날 밤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다른 데 취업했니? 아니요. 그러면 혹시 내일 출근할 수 있니? 에? 금요일 날 밤에 연락받고 토요일 날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생방송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저랑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면접을 봤던 경력 있는 작가님이 막내 작가를 뽑혔는데 그분이 그만두신 거죠. 정확히는 날랐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이 이게 증발을 해버린 상태여가지고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이 방송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해도 막내 때 처음엔 좀 충격받다가 나중에는 저분하고 내가 인사하는 게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화요일 생방송 팀이면은 이미 화요일 생방송에 틀어야 하는 영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VC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편집하고 방송 준비를 하려면은 이제 토요일부터 주말 내내 온 제작진이 달라붙어가지고 달려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없어 막내가. 그래서 어떡하지? 그 됐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냐면 다른 작가님도 면접을 봤을 테니까. 근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부터 연락을 했을 텐데 다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걔 아무 경력 없는 걔라도 어떻게 해볼까? 해서 저도 연락했는데 제가 더서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송작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실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어쨌든 바로 현업에 다이렉트로 달려들 수 있게 그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 3번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스스로 자격지심, 위축됨이 되게 심했었고 진짜 그때는 버스에서 누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방송작가가 되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거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3개월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이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 두 번째, 드물지만 뭐 대학교 선배 혹은 아는 사람 또는 어떻게든 뭐 방송계 쪽 사람과 인연이 돼서 발탁돼서 방송계에 들어선다. 세 번째, 공고를 보고 그냥 이력서를 써서 들이박는다. 넌 뭘 추천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아카데미 나오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긴 해요. 진짜 저 아카데미에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거기 아카데미 간다고 취업이 100% 보장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현업에 있는 분한테 방송 현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성향과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럼에도 현업에 있는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대충 어떤 분위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좀 현업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내가 이 일과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랑 같은 꿈을 가지고 힘들 때 같이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 면만 보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동기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죠. 아카데미를 안 나왔으니까 동기가 있을 수가 없죠. 심지어 저는 외주 제작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여서 우리 팀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있었으면 다른 팀의 막내 작가라도 좀 보고 그분하고라도 좀 소통을 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저랑 같은 뭐 비슷한 연차의 동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배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피디님들이 아무리 잘 대해줘도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같이 좀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이런 정보 알아?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일을 하면서 아카데미 나온 친구들을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동기가 있고 동기 카톡방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거기에 뭐 항상 그렇게 영양가 있는 정보만 올라오는 거 아니고 뭐 취업 연계가 된다든가 뭐 내 작가로서의 인생이 뭐 술술 풀린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진짜 뭐 오늘 너무 억울하게 혼났어, 혹은 너무 우리 팀 일이 안 풀려, 근데 우리 같은 팀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랬을 때 내 동기, 나랑 같이 방송 작가를 꿈꾸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하고 편하게 속풀이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 욕하듯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팀에서 A란 연예인의 연락처를 구해야 돼. 근데 소속사도 연락을 안 받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동기도 한 명이 아니고 그 기수일 테니까 어쨌든 A 연예인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연예인 연락처를 얘기한 거지, 모든 다른 부분에서 뭐 하다못해 뭐 C팀에서 이번에 작가를 뽑는데 그러면 거기 팀 분위기가 어떤지, 그 전 사람이 왜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훨씬 더 편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얻는다는 면에서 그래서 아카데미를 좀 좋게 보긴 해요. 진짜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동기랑 야 오늘 안 바쁘면 나랑 술 한잔 할래? 해서 그냥 술 마시면서 서로 풀고, 야 그래도 우리 일 시작했잖아, 그렇게 방송작가 되고 싶었는데 일단은 좀 버티면서 보자, 이렇게라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커요. 사람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아카데미가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또 아카데미 나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보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쓸데없이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실란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 꼭 아카데미 나와야 되냐? 방송작가가 되려면 내가 실질적으로 대학 학과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뭘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되냐가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남겨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다 됐고, 내가 방송작가가 꿈이면 한번 시도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나랑 맞으면 다행인 거고 안 맞으면 아유 그냥 한번 경험해봤다 되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방송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늦게라도 뭐 이렇게 Q&A로 짧게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살펴가세요. 들어가세요.